그래서 그 상수학을 하다 보니까 상수학의 기본이 뭐냐면은 숫자고, 그 모든 것에 그 가장 어떤 바탕이라 할까? 그거는 3대 상수, 하도, 낙서, 이제 그거하고 불가분의 관계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단순하게 숫자만 하는 것보다도 하도하고 낙서, 이제 그다음에 필계, 그런 거를 연결시켜서 하는 건 이제 상수학이라고 했다. 그랬거든요. 그걸 이제 그전에도 물론 계속했지만은 총 정리를 한번 해보자. 이제 그런 뜻에서 지금 시작을 했는데, 계속해서 제가 요새 그 상석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새로운 게 계속 나오다 보니까 자꾸 그 뭐라 할까, 이 기초적인 것만 다루지 않느냐,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물론 기초요, 기초적인 걸 하고는 있기는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걸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전 시간에 이제 그 상수학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모든 것은 중심에서부터 벌어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중심에 있는 숫자, 그 중심의 그 어떤 의미라고 할까, 이제 그런 걸 지금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그 하도의 중심에는 5하고 10, 50도가 들어있다고 하는 거는 그 모르는 사람 없어요.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새로운 게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글로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여기 이제 이렇게 써. 이번에는 12지지를 통한 오양틀을 살펴보자. 이 얘기가 왜 나왔느냐면은, 전번에는 10천간을 통해서 살펴봤거든요. 5라는 숫자. 근데 이제 천간을 보면은 토가 무하고 기하고 두 개가 있거든요. 무토하고 기토하고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지지에는 네 개가 나오죠, 이제. 진술충리, 이제 네 개가 나오잖아요. 근데 천간에는 그 토가 무하고 기하고 두 개밖에 없는데, 지지에는 왜 네 개가 되느냐, 이제. 그런 것도 그 의문점이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근본 원인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천간이 토가 이제 무하고 기 두 개밖에 없지만은 지지는 네 개가 되다 보니까 지지가 천간보다 두 개가 더 많아졌어요. 천간은 10천간 10개고 지지는 그거보다 두 개가 더 많아지다 보니까 12지지가 생긴 거죠. 그래서 12지지, 땅에서는 왜 4개가 되느냐, 진술하고 충미하고 4개가 되느냐, 이제 그런 걸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간하고 지지의 차이는 뭐냐면은, 천간은 말 그대로 이제 하늘이잖아요. 하늘인데, 더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은, 하늘은 텅 빈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빌공자 사이간자, 공간을 가리키는 건데, 공간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방위를 알고 있었는데, 동방, 서방, 동서남북, 그런 방위를 가리키는 걸 갖다가 이제 공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중앙인데, 그런 것은 그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그 동방으로 한번 고정되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방도 마찬가지고, 그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시간이라고 있잖아요. 시간은 뭐냐면은, 시간은
항상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잘 알다시피 변화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공간은 한번 공간은 한 번 정해진 거는 변하지 않는데 시간은 시시각각으로 변하잖아요. 근데 변하는 것은 뭐냐면은 짝으로 변해요. 항상 변할 때에는 짝으로 그 형상이 드러나는 법이지. 그래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짝수로 드러난다. 그런 짝수의 중심이 뭐냐면 6이거든요. 6. 그 음량이 6개를 이렇게 하니까 2, 6, 1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변하지 않는 공간, 방위는 변하지 않는 건데, 그거는 뭐냐면 홀수죠, 홀수. 그래서 일삼오치고 홀수의 중심이 오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음량으로 벌어지다 보니까 2, 50 해가지고 10강과 12지지로 이제 정착이 됐던 거죠. 근데 이제 그 12지지를 통해서 5를 찾아보면은 진하고 술하고 두 가지가 있죠. 그다음에 10토는 뭐냐면 축하고 미가 있는 거고, 이제 그것도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진은 어디 있느냐면은 동남방에 있어요. 동서남북 쪽에 동남방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동남방은 동방에서 남방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 계절로는 뭐냐면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있는 게 진이고, 그다음에 반대편에 보면은 서방하고 북방, 그래서 서북방 사이라고 하는데, 계절로는 가을하고 겨울 사이죠. 거기에 있는 걸 술토라 그래요. 근데 진토나 술토나 똑같이 오토라 그래요. 10이 아니라 오토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축하고 미는 뭐냐면은, 축은 그 자축인묘할 때 축이잖아요, 그게. 그거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북방하고 동방 사이에, 그 동북방이라 그러죠, 이제. 그 사이에 있어요. 그 다음에 반대편에 있는 거, 그게 민데, 그거는 서방하고 남방, 서남방. 그러니까 여름하고 가을 사이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서남방, 즉 가을하고 동북방, 그 동북방하고 서남방, 거기는 왜 10토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동남방하고 서북방, 그 사이에는 왜 5가 들어가느냐, 이제 그런 의문도 당연히 가져야죠. 우리가 알기로는 그 5는 뭐냐면 홀수니까 양토라고 하는 거고, 10은 뭐냐면은 짝수니까 음토라고 한다. 이제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음토, 10토는 자축인묘자가 자 다음에 축이고 그 다음에 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겨울하고 동방 사이에 축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름하고 또 오하고 신 사이에 미가 있잖아요. 왜 그 사이에다가 식토를 갖다 집어넣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형상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자, 축, 인할 적에 그 축은 뭐냐면 자하고 인 사이에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그걸 계절로 말한다고 하면은 그게 입춘에 해당이 돼요. 입춘. 그 다음에 오미신, 미가 있는 곳을 계절을 말하면 그 입추죠, 이제. 입춘하고 입추에 해당하는 걸 식토라고 그래요. 거기에 들어간 걸 축토하고 미토를 갖다 집어넣거든. 즉 식토를 집어넣는데, 식토라고 하는 건 짝수고, 짝수는 형상을 위주로 한다, 이제 그렇게 보잖아요. 형상을 위주로 한다. 형상을 위주로 하는 걸 왜 자하고 인 사이에
거기다 집어넣냐면 입춘이기 때문에 그렇더라. 그 입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한겨울에 어둠 속에 숨어 지냈던 모든 형상들이 그 모습을 갖다가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습을, 형상을 드러내는 그 작용을 뭐냐면 축토가 한다. 이제 그 다음에 반대편에 이제 미토는 뭐냐면은 형상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형상을 감추는 거죠, 반대로.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여름에 진사오미 쪽에 오 다음에 미가 나오잖아요. 오는 뭐냐면은 제일 뜨거운 때예요. 요새 우리가 제일 뜨거운 계절을 지내고 있는데 그때는 뭐냐면은 모든 형상이 어떻게 되죠? 제일 뜨거워진 거라. 형상이 제일 뜨겁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흩어질 대로 다 흩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꽃도 제일 만발하는 시기고, 그러면은 미는 뭐냐면 그걸 갖다 이제 걷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형상을, 흩어진 형상을 갖다 다시 하나로 뭉쳐서 그 열매를 갖다 맺게 하는 게 입추부터 시작하는 거죠. 입추는 반대로 숨어있던 모든 것들을 갖다 드러내는 거고, 입추의 미토는 반대로 흩어져 있던 것, 다 드러난 형상을 다시 그 걷어들이는 거고, 이제 그래서 주로 형상을 갖다가 나오게 하고 걷어들이고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식토, 음토다. 이제 그렇게 본 거예요. 그것이 축하고 미다. 이제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럼 반대편에 동남방하고 서북방에 진토하고 술토가 있어요. 그럼 요거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러니까 식토가 형상을 갖다가 위주로 한다면은 오토는 뭐냐면 형상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기를 위주로 하는 겁니다. 기를. 그러니까 그래서 오를 홀수 양이라고 하는 거고, 그 기가 가장 뜨거워진 순간, 뜨겁게 달궈지는 그때가 뭐냐면 동남만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에 이르러서 최고로 뜨거워지는 거죠. 진, 사, 오. 그 진하고 사, 그 사이가 제일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때거든. 그 다음에 제일 차가워지기 시작하는 때가 반대편이에요. 그게 서북방이에요. 이제. 그게 술토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간으로는 중앙이 갑의 병정 무화오키하고 그 두 개밖에 없지만은 그 12지지는 뭐냐면 춘하추동 동서남북 그 사방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봄하고 여름 사이에 그걸 중매 작용을 하는 거, 그게 축이고, 봄에서 여름 사이를 갖다 중매 작용하는 게 진이고, 그런 식으로 사방의 중간에 토기운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 천간은 뭐냐면 사방이 아니고 그냥 1년을 갖다가 나눌 적에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할 적에 전반기의 중심에 무가 있고 후반기의 중심에는 기가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두 개밖에 없지만은 지지는 뭐냐면은 춘하추동 사계절에 토기운이 없으면은 봄에서 여름으로, 또 여름에서 가을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매끄럽지가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는 사계절로 넘어가는 전환점, 그 사이에 네 개의 토를 집어넣다 보니까 두 개가 더한 거죠. 그래서 하늘은 십간이고 땅에는 십이지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건 뭐 다 알고 있으라고 믿고, 거기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쓰면은 자, 진, 술, 충, 미 12지지에는 토가 4개가 있다고 했는데 그 진술, 충미 4개가 전부 다 어떤 작용을 하느냐 하면은 창고의 작용을 해요. 창고. 그게
12운성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12운성에 보면 이제 뭐 생하고 또 장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12단계를 걸쳐가면서 한번 이렇게 변화한다는 게 12운성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진술충미는 뭐냐면 그 중에서도 뭐냐면은 묘라래요. 그래서 제일 왕성한 것은 왕성할 왕자가 있고 글을 못 쓰다 보니까 참 제일 왕성할 왕자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다해서 무덤으로 들어간 것 같다 묘라래요. 무덤 묘자라고 있는데 그 무덤을 갖다가 창고고 고치고라고도 그래요. 이제. 그래서 이 진은 뭐냐면은 우리 잘 알잖아요. 진은 자축, 인, 묘 다음에 진사 이렇게 가잖아요. 인묘 다음에 진사오. 그러니까 인묘는 목이고 사오는 화거든요. 목에서 화로다가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 게 진토입니다. 이거. 그래서 봄의 기운하고 여름의 기운을 서로 소통시키는 거. 마찰이 없이 잘 소통시켜주는 것 같다가 그걸 이제 토라 그러죠. 근데 그 진토를 갖다가 뭐라 하냐면은 창고는 그러니까 진술청미의 4개는 전부 다 창고라 그랬잖아요. 창고는 뭘 이렇게 가둬두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진은 그 4개는 뭐냐면 사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목화 금수 토는 이제 일단 제일시키고 사계절이 이제 목화금수잖아요. 그 목화금수 4개만 가지고 얘기를 했어야 돼. 진은 목화금수 4개 중에서 어떤 걸 갖다가 가두어두는 보관하는 창고의 역할을 하느냐. 진도 그렇고 수도 그렇고 다 창고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목에서 하루 넘어가는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화기운, 불균이 들어오기 직전에 그 있는 게 뭐냐면 진토예요, 이제. 그러면은 진토가 무엇을 갖다가 자기 창고 속에 집어넣어야 되느냐. 자, 진사하고 오는 불이잖아요. 불균이 왕성해지려면은 불균을 막아주는 게 뭐냐면 수국화,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진토는 뭐냐면은 물을 갖다가 물의 기운을 갖다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진토가 수고, 좀 물의 창고 역할을 못하면은 홍수가 잡아버리나 그 4, 5, 8을 갖다가 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토는 수고라 그래요. 물을 보관하는 창고다. 이것도 반드시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에요. 진토는 물숫자, 고찌고자, 수고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진사오 다음에 미토가 나오잖아요. 이제. 미토는 하 다음에 이제 금으로 넘어가잖아요. 서방금. 그러니까 화에서 이제 금으로 넘어가는데 그걸 차질 없이 넘어가게 해주는 게 미토입니다. 그럼 미토는 어떤 그 사상 중에서 어떤 걸 갖다가 보관하는 창고의 역할을 해야 하느냐. 조금 아까 진토가 진사오가 잘 활용하게끔 운동하게끔 해준다. 그러면 사오가 불이기 때문에 불을 갖다가 꺼주는 물을 갖다가 막아준다. 그래서 수고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미토는 뭐냐면은 미 다음에 신하고 유가 나오잖아요. 신금, 유금.
금의 기운이 강해져야죠. 가을은 금의 기운이 강해져야만이 단단한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걸 방해하는 게 뭐냐 그런 얘기예요. 얼핏 보면은 화급금이니까 화가 방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안 그렇죠. 왜냐하면은 화가 없으면은 이 금은 단단해지지 못해요. 화는 뭐냐, 물기를 갖다 말려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뭐야, 진토에서 수고, 물을 가둬두는 창고 역할을 한 게 창고 역할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뜨거워지지, 이제 불 기운이 안 오니까, 물 기운이 안 오니까 그 뜨거울 대로 뜨거워진 그 화기를 가지고서 열매를 갖다가 만족 단단하게 익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금의 기운에서 반대가 되는 게 뭐냐? 금의 기운이 가장 그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금은 단단한 거거든요. 그럼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부드러운 겁니다. 흩어지는 거. 그럼 부드러운 게 뭐냐면 목이죠. 우리 인의 예지 신할 때 목을 갖다 동방목을 갖다 어질인가 그래요. 어질다고 하는 거는 흩어졌다는 얘기거든. 어지러졌다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봄에는 모든 그 씨앗들이 전부 다 싹을 틔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널브러진 거예요 모든 것이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쑥쑥쑥쑥 뭔가 튀어나와. 그러니까 그냥 어지러워요. 그걸 어질인이라고 했던 거거든. 이 서방 금은 뭐냐면 그 반대예요. 오를 의자예요. 인의 의자 때 옳은 것만 취하는 거예요. 그 악한 거, 옳지 않은 거 그런 거는 가차없이 처단을 해버리는 게 이게 의의 특성이거든. 근데 그러한 의의 입장에서 보면은 단단해지는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단단해지는 것 갖다 흩뜨려 버리는 거. 그 부드러운 목을 갖다가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토 속에는 뭘 집어넣느냐면은 목을 갖다가 남은 목을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미토는 목고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진토가 수고라 했죠. 물창고. 그러면 이 미토는 뭐냐면 목창고, 나무창고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진이나 사절 같은 거 볼 때 미토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목고 남의 기운을 갖다 이렇게 잘 보관을 해놨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진토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위창고구나. 그럼 지금은 진토가 혼자 있으면 물이 밖으로 새지 못하게 단단하게 막아놓지만은 그게 다른 거하고 만나면은 물이 폭포수처럼 나오는구나. 그게 신자진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나중에 다 해야 될 거야. 뭐. 그렇게 해서 이 미토가 나무 먹자 나무의 창고다.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네 개의 토 중에서 진수천문 중에서 좀 진토하고 미토 두 개를 했어요. 진토는 수고, 미토는 먹고, 그 다음에 여기 술토 있어요. 서북방에. 그 술토는 어떤 창고의 역할을 하느냐. 그걸 말이죠. 자, 술토는 뭐냐면은 서방 금하고 겨울 수하고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겨울에 물이 풍부하게 얼지 않게끔 이렇게 잘 흐르게끔 해줘야 돼요. 만약에 겨울이 얼지 않고 겨울이 차갑지 않고 뜨거워지면 어떻게 돼요? 그래? 이거는 뭔가 큰 문제가